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3월 30일이 되겠네요. 바로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용어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뭐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사의 날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날이 이제 2000년 9월 7일부터 시행이 됐죠. 이 날짜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제 주관이고요. 자,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그리고 2000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9월 7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 밖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네, 사회복지날과 사회복지사의 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이제 있는 건데, 일단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날보다는 사회복지사의 날이 이제 3월 30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럼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백과사전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사회복지란 소셜 웰페어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 바로 사회복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개념도를 한번 볼까요? 이 사회는 뭐 갈등으로 만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불평등, 또 빈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서로 공평하지 못하고 들쑥날쑥, 진짜 빈자와 부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죠. 자, 일단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그 어떤 그 이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굉장히 아주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이 이제 이제 가동이 되는데, 그 역사적인 기원으로 보면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이제 이 제도적인 그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사회보장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하고 비교해 보면 뭐 아주 그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아주 초보적인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어떤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이 이제 저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1601년이죠, 아마. 예, 1601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발달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들어서 비스마르크, 독일의 비스마르크 그 철혈제상이죠.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 사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부주의 성격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 위험을 해소할 어떤 그 자원을 갖다 마련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이제 진행이 될 때 영국에서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왔죠. 예. 이러한 그 절차라기보다는 순서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기원, 그 발달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를 이렇게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빈민을 구제한다라는 그런 구빈법,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소득층에게 무언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의타심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또 근로의욕이 저하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이제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가난한 계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라면 재정 부담도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가 필요하다. 예, 뭐, 어느 대통령 후보, 지금은 당선인이죠. 가장 근본적인 복지 정책은 일자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근로,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산적인 일과 복지가 연관이 되는 근로 연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근로 연계 복지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지금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 이념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발달이 어떻게 됐으며,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복지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라는 개념, 정책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사회복지 정책을 구현하는데 가장 일선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네,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네.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사. 아주 이 노인의 어떤 식사를 갖다가 챙겨주는 아주 젊고 예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지만 이제 이러한 노인의 어떤 뭐 식사를 도와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고 그 욕구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해결해주려고 이제 하는 그 정책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1, 2, 3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등급은 국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저 시험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아직은 2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급 자격은 대학원, 대학전문대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뒤, 이 소정의 과목 이수는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교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필수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법에서 요구하는 그 과목을 전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0시간인가? 사회복지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습을 포함해서 이제 과목이 이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한 뒤 졸업을 한 사람은 3급 자격증, 그리고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2급이 부여된다라는 얘기죠. 3급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나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 기간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사람 등에게 부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사회복지 자격이 요구하는 과목을 다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실습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2급 자격증을 이제 지금 소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회복지의 날에 이제 우리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복지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용어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영어로 소셜 웰페어가 되겠어요. 그 소셜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웰페어는 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 웰페어,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가 바로 사회복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룬 어떤 조직의 형태라고 할까? 그걸 사회라고 본다라면은 테두리 내에서 이제 누려야 되는 어떤 복지,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복지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네. 복지를 보면 웰페어입니다. 이 웰페어는 웰과 페어의 합성어다라는 그런 얘기죠. 웰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기에 잘, 좋은 그런 뜻이죠. 여기서 보면 satisfactorily, 그다음에 successfully, reasonably, 이런, 그러니까 아주 만족스럽고 성공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웰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잘 나간다, 좋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fair는 state of thing,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데 바로 잘 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웰페어가 되겠어요.
웰페어. 요 두 의미를 갖다 합성을 하면 바로 불만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가 바로 웰페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복지란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건강하고 번영한 상태를 말하며 행복 추구에 대한 가치 이념을 의미한다. 또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 상태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단어의 어떤 그 의미, 또 이렇게 파자를 했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즉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소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개념이고, 복지, 이 복지를 갖다가 좀 다르게 한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즉 복자, 이 복자는 복복자입니다. 간직하다, 하늘의 도움, 이런 뜻이에요. 복이란 뜻을 갖고 있고, 뭔가 그 복은 간직하고 싶겠죠. 간직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 이게 복자예요. 그 다음에 지자를 보면은 복지자예요. 복지는 복복자의 복지자가 합쳐진 거죠. 즉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 즉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봉건 시대나 뭐 어떤 그 전제주의 어떤 제도를 운영했던 그 국가에서는 이제 즉 그 나라의 왕이죠. 왕이 내리는 행복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늘의 도움, 하늘에서 또 왕이 내려주는 행복, 이 일종의 시혜의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불쌍하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임금이, 높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자기 창고에 있는 것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개념이 복지 같아요. 이 복지라는 한자의 의미로 봤을 때는, 글쎄요, 이 복지라는 그 한자를, 웰페어를 그 복지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바로 일본이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의 뭐 원료는 뭐 중국이다라고 하지만은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한자화 시킨 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만들어낸 그 이제 용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중국에서도 그대로 갖다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그 시혜의 성격을 내렸다. 일본이 근대화가 된 것은 요 앞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그 순국 기념일 때 말씀드렸던 그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그 명치유신의 어떤 핵심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기존의 그 고전적인 제도를 뜯어고친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뒷 배경에는 막부 시대를 그 이제 종막을 고하고서 나타난 그 천황 체제가 뒷받침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그 존재잖아요. 뭐 덴노 헤이카 만세 뭐 이러면서 뭐 자결을 할 정도니까,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뭔가 그 절대적인 그 군주, 그 나라의 그 이제 황제, 이런 그 사람이 제일 그 꼭대기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내려주는 시혜의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복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어로 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웰페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좀 파자를 다시 해봤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도 파자가 돼 있지만은, 저는 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satisfactorily, 그다음에 successfully, reasonably, 즉 잘, 좋은, 그런 뜻이죠. 그런 생활을 위해서 회어는 운임이에요. 운임, 요금.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시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요금을 쭉 내면서 나중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어려울 때 도로 가져간다라는 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금을 미리미리 지불해라고. 지금 사회보험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미리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서 어떤 그 위험이 닥쳤을 때 이제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 바로 그 개념이 웰페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혜의 성격이 없을 수는 없죠. 바로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그 성격이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근대적인 의미,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다라고 하면 시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자기가 어려울 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운임, 요금을 내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려워졌을 때 그 혜택을 자기가 가져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책임감 있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포함시켜야지 우리가 사회복지하면 이건 공짜다 이런 그 기분이 안 들게끔 우리가 개념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 어떤 그 부작용을 이제 앞 시간에서 얘기했었지만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근로연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그랬죠. 자, 근로연계. 내가 벌어서 요금을 낸다 이겁니다. 미리. 그래서 과실, 그 열매를 갖다가 그에 대한 어떤 그 혜택으로서 자기가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회복지를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뭐라고 할까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활성화된 그런 그 개념의 사회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의 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날 그 두 가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그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텐데 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행정 공무원을 겸직으로 하셨던 분인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 예산으로 20억만 추가로 허용해달라라고 이제 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 서울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서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 뭐 20억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에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연말에 보너스 형식으로 한 5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이제 추가로 더 지급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처우도 좀 일반 행정직들에 비해서 좀 뭔가 뒤처지는 그런 그 상태였었는가 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유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어찌됐든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정되고 그다음에 쾌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입장에서 근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이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를 하죠. 저 자신도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 그런 그 감상을 느끼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저런 것 뭐 따지기 이전에 사회복지사는 이제 전문가로서 그 인정을 받고 이제 있으니까 전문가로서 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이제 수행하는 그런 그 역할 또 그러한 그 어떤 그 의무감, 책임감 그런 걸 갖고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여튼 그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